안녕하세요. 굿해피라이프의 해피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꼽는 것이 바로 노후 자금일 것입니다. 나이가 60에 가까워지면 대부분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오셨겠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준비를 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삶의 여유와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가진 자금으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 막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ETF 투자 한번 해봐. 늦은 게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노후 준비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IAS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투자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늦었다고 멈추지 말자. 그렇게 작은 금액부터 꾸준히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수익률이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검증된 ETF를 꾸준히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라도 시작했다는 그 첫 선택이 가장 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당신도 할 수 있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아직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로 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60대라서 늦은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ISA 계좌 하나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엔 노후 자금이 불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투자 방식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사면 쉽게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ETF를 처음 매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가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처럼 실시간 시장 분석을 하거나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선택해 꾸준히 보유하는 것,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급등락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다리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진행한 퇴직 예정자 대상 재무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ISA 계좌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참여한 30명 중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관심이 없으면 정말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투자를 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움직였느냐의 차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세요라는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ISA 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ISA 계좌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둔 종합투자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투자할 거면 세금은 좀 덜 가져갈게. 대신 이 계좌 안에서 해라라는 개념이죠. 이 IS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적금, ETF, 펀드, 채권 같은 다양한 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발생하는 데에 일반 계좌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ISA는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서민형은 투자 수익 중에서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투자 계좌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세율 9.9%로 훨씬 낮게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또 ISA 계좌는 운영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ETF나 채권 같은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금융사가 대신 구성해 주거나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며 운영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많이 사용됩니다. 투자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ITF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3년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ISA는 단기 투자 목적보다는 3년 이상 유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기간과 의무 보유기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사에서 설정한 계약기간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은 3년을 유지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ISA는 투자 초보자든 퇴직 준비 중이든 혹은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계좌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넣고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이 계좌가 가진 장점이 어느 순간 눈앞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모른 채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TF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5종목을 선택했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수익률이 불어나고 은퇴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기간이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좋은 기준을 세우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누구든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조회수 3,000회를 넘기게 된다면 제가 실제로 투자한 ETF 종목과 수익률까지 조금 더 솔직하게 공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노후 준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해피 라이프였습니다.